일주일에 두세 번, 매번 4~5시간을 투석기를 통해 노폐물을 걸러야 하는 혈액투석. 콩팥이 제 기능을 잃어 투석을 해야 하는 말기 콩팥병 환자의 일상인데요. 제가 이 병을 얻고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이게 투석이라는 걸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피가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막 빠져나가고 들어가 하니까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인체의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콩팥. 이외에도 적혈구를 생산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당과 골 대사에도 관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당뇨병과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만성 콩팥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말기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을 하게 된 환자 수도 2015년 8만여 명으로 1986년보다 무려 30배 증가했습니다. 침묵의 장기, 콩팥.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만성 콩팥병.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정도에 해당되는 흔한 질환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로,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또한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만성 콩팥병의 3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 고령화 사회로 2013년 15만여 명이었던 만성 콩팥병 환자는 2017년 20만여 명을 넘어서며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투석 또는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환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이니까 콩팥 생기는 만성 질환인데, 옛날에는 만성 신부전이라고 그랬죠. 만성 신부전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잘못돼서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콩팥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기능이 저하진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돼서 고정된 상태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콩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콩팥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먹만한 크기로 양쪽 등 갈비뼈 아래에 각각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콩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여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구체라는 작은 조직입니다. 사구체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친 덩어리로 혈액이 사구체를 통과하는 동안 노폐물과 수분이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수분과 전해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정수기거든요. 정수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으면 콩팥이 그 피를 가지고 걸러서 대부분의 물은 다시 이용하고 노폐물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정수기에 그럼 필터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필터는 나이를 먹으면서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우리 다른 몸과 같이. 그러니까 노화 작용을 통해서 콩팥 기능은 쭉 나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그게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당뇨 고혈압이 조정이 안 되면 콩팥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기능이 떨어져도 대개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요. 때문에 콩팥이 보내는 신호들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경우, 소변 색깔이 붉거나 거품이 많고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피부가 가렵고 창백해지는 경우, 평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콩팥병은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이 앓을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그래서 잘못 알려진 속설이나 건강 상식도 많습니다. 만성 콩팥병에 관한 OX 퀴즈. 그 첫 번째, 콩팥병은 유전된다고 하는데 원장님, 사실인가요? 일단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부 질환에 대해서 유전적 성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당뇨도 유전이 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당뇨면 아들은 당뇨가 되기 쉬운 거냐면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이 있는 거고 콩팥병 자체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거의 유전되지 않습니다. 콩팥이 위치한 자리, 옆구리 부분에 통증이 있다면 무조건 콩팥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콩팥이 나쁘면 옆구리가 아플 수 있지만 옆구리가 아픈 원인에서 콩팥이 나쁜 경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옆구리가 아플 때는 허리가 아프거나 근육이 아픈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무조건 옆구리가 아프다고 콩팥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성 콩팥병에 관한 OX 퀴즈. 그 세 번째. 요산이 과다하게 쌓여 생기는 통풍 질환의 경우 콩팥병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원장님,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요산의 날카로운 결정체가 사구체를 마구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산 혈증은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여서 요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콩팥병이 진행된다. 맞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말기가 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 이식 같은 신대체 요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말기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고 2013년부터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는 50대 여성 환자. 만 5년 지났어요. 투석 시작한 지가. 제가 좀 혈압이 좀 있었거든요. 젊을 때. 혈압을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혈압약을 당분간 끊었더니 너무 머리가 아파서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그 병원에서 좀 이상 소견이 있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 갔더니 검사 이것저것 하다가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이거 받다 보니까 당뇨까지 와가지고 또 혈압도 또 오락내락해서 혈압이 또 떨어질 때 좀 무서운 거, 좀 힘든 거 그것 말고는 괜찮아요. 혈액투석은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켜 투석막을 통해 노폐물과 과다 수분을 이동시켜 제거하는 치료법인데요. 투석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전문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게 됩니다. 또한 투석 전과 후에 체중을 정확히 측정해 체내 수분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행복한 분이 있고 조금 덜 행복한 분이 있는데 조금 더 행복한 분은 노폐물은 거를 수 없대 소변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은 나오시는데 투석을 하시는 분이 그 노폐물을 못 걸러 투석하시는 분이 있고 아예 소변이 안 나와서 그 소변까지 같이 뽑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소변도 안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소변을 다 뺐을 때의 몸무게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투석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 전에 몸무게를 재고 투석 후에 몸무게를 재서 이게 잘 빠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건체중이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는 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보고 결정합니다. 콩팥병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기 선별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혈뇨 및 단백뇨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검사와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콩팥의 이상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혈액 내 크레아티닌을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신장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구체 여과율 90 이상이고 이보다 낮을 경우를 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콩팥의 손상과 기능 감소 정도를 체크해 1단계에서
5단계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진행될수록 자각 증상이 증가하며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 투석요법.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주에 3회 혈액을 걸러주는 거, 피를 걸러서 깨끗한 피를 넣어주는 그런 걸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매일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그 복강 내에 도관을 위치해 놓고 자기가 그 혈액 투석액을 배 속에 넣었다가 저류식했다고 꺼내는 걸 복막투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이렇게 매일 합니다. 이건 매일 저녁 때 할 수도 있고 하루에 3번씩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거의 기계를 달아놓고 자는 동안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 그 다음 그게 아니라면 어떤 그 공여자가 뇌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살아있는 사람도 될 수도 있지만 그 공여자가 준 콩팥을 이식하는 신이식 수술,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로 콩팥을 대신하는 신대체요법을 받아야죠. 투석은 보통 콩팥 기능이 10에서 15% 남아있을 때 병의 진행 속도와 환자의 건강 상태, 증상과 삶의 질을 따져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절한 투석 시기를 놓치면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조금 피곤한 거는 주야간 돌아가고 피곤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갖고 그냥 지냈습니다. 혈압은 지금 여기서 조금 높아져갖고 높아진 상태이고, 그리고 당뇨가 이 상태에서 더 발생돼갖고 당뇨약은 안 먹고 있는데 당이 조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약은 잘 챙겨 드셨죠?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 환자. 환자분은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분이신데 워낙 한 10년 정도 전에 말기 신부전 진단 받으셔서 투석 좀 하시다가 이식하셔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유지하시다가 이식한 콩팥이 나빠져서 저희 여기서 오신 지 한 2년 정도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식받은 신장 자체가 이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투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식을 해서 10년, 20년이고 30년이고 쓰시는 분이 없지는 않은데 드뭅니다. 10년 정도 쓰시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투석 환자의 경우 평소 전반적인 몸 관리와 함께 철저한 식이 관리가 중요한데요. 투석 환자의 식이요법은 투석 사이 노폐물과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는 걸 막고 투석 중 손실되는 영양소를 보충하고 체중과 혈압을 조절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투석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투석 환자의 영양 관리는 염분, 이인, 칼륨의 섭취를 줄이고 알맞은 열량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의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영양 결핍이 발생되고 단백질을 과다는 요독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의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적당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요구량이 다르므로 건강한 투석을 하기 위해서 임상영양사와 상담을 하시면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면서 투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혈액 투석 자체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식이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투석 간 체중 증가. 그러니까 물을 막 먹고 싶을 대로 많이 먹어버리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뺄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겨서 다 빼지도 못하고, 또는 너무 물이 많이 고여서 폐에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부갑상선이 같이 망가져요. 우리 콩팥에서 그 뼈하고 전해질을 대사하는 부갑상선이라고 있는데 그게 같이 망가져서 칼슘하고 인 수치가 전혀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먹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 조절. 이게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체중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감소해서 사람이 쇠약해지잖아요. 근데 만성 신부전 환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근손실이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쇠약해져서 또 빨리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렵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땐 평생 투석이라는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평소 예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해야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콩팥 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꼭 필요한 약은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해야 합니다. 투석을 시작하여야 되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투석은 평생 이걸 하느니 나 이대로 죽겠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두려우셔서. 근데 처음에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서 한 번에 4시간씩 누워있으면서 투석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다 없어진 듯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병원에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지금 같이 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형태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지를 보면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투석을 하셔서 남아있는 장기를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콩팥이 나쁘니까 이렇게 투석을 통해서 조금은 쉽게 보존을 받을 수 있지 폐가 나쁘거나 심장이 나쁘면 그런 선택의 기회도 적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주 정상적인 생활 다들 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투석을 받으시도록 두려워하지 마시도록 하는 걸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 배출하고 수분과 혈압을 조절하는 생명의 필터, 콩팥.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탓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콩팥 기능은 30세 이후부터는 1년에 1%씩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고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만큼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지키세요.